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한동안 주춤하는가 싶던 서울의 집값이 지금 여름 들어서 다시금 들썩이고 있죠. 시중의 여윳돈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 현금 보유를 늘린 부자들의 95%가 지금 부동산 투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유지한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가 모든 투자 팁들 방출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다가 궁금증 생기시거나 투자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전화번호 02-2077-6356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자, 오늘도 이사님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 팁 챙겨오셨다고 합니다. 이사님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한국의 주택 점유 형태의 분석과 그리고 월세 주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의 주거로 거주하고 계신가요? 자가로 계실 수도 있겠고 전세나 월세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사는 만큼 이렇게 다양한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재정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소비 형태나 그리고 생활 패턴 그리고 그런 전략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양한 주거 점유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그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노후 대책으로 이 수익형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사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월세 주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월세 주택은 다른 나라의 월세 주택보다도 월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이 전세제도 때문인데요.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월세의 그런 수요층들이 또 전세로 나눠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보다는 이 월세 부분이 상당히 적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월세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2010년 그리고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주 크게 상승을 하여서 지금은 한 60%가 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월세 가격도 한번 분석을 통해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다른 나라랑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월세 가격 얼마나 높은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이 전역에 걸쳐서 가장 월세 가격이 높은 도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원룸 원거실입니다. 원룸, 이제 원거실 기준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1위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원룸 원거실이 무려 월세 부분이 125만 원. 미아로 하면은 3,500불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높은 월세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강남 지역이 원룸 원거실이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보다 4배가 넘는 훨씬 넘게 되는 아주 고가의 그런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2위는 뉴욕으로서 3,100불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제 4위랑 6위인데요. 4위랑 6위는 이 산호세랑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와 바로 붙어 있는 그런 곳으로서 샌프란시스코에 워낙에 높은 월세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 그 인근에 있는 위성 도시도 이제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는데 이 전부 다 2,000불이 넘는 원화로 하자면은 한 2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의 이제 고가의 월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미국의 이런 월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에 전부 다 20% 이상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수요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원룸 원거실에 거주하는 인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그런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족보다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 많아도 2인 가구가 될 것이고 이제 거의 1인 가구가 될 것인데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그 결혼 정년기에 이제 30대 그리고 이제 40대 초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밀레니엄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있지 않고 1인 가구로 쭉 살면서 이렇게 기꺼이 월세를 내는 그런 가구 형태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듯 30대와 40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미국과 같은 이 현상으로서 앞으로 월세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임차 가구 중 월세가 60.5%나 됩니다. 즉 월세가 60% 그리고 전세 부분이 한 40%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옛날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과거 2010년도부터 좀 비약적으로 많이 월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이 붉은색이 월세고 이제 노란색이 전세 부분이 될 텐데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이 시계열로 조사를 해보면은 전세 부분은 54.2%에서 39.5%까지 2010년에서 12년을 기준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월세 부분은 2010년, 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16년에는 60%가 넘는 월세 비중이 상당히 높게 이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평균 월세도 114만 9천 원 정도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룸 원거실이었고 지금 나온 이 숫자 부분은 이제 3룸까지 포함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높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원룸 원거실로 본다면은 한 뭐 80만 원 이하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계층별 월세 점유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저소득층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보다는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노란색이 2006년 그리고 붉은색이 2016년인데요. 이 저소득층이 보다 더 많이 늘어났음을 볼 수 있겠고 중소득층하고 고소득층은 다소 좀 적게 늘어났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득 수준이 낮은 임차 가구일수록 주거 부담 비중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그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월세를 기꺼이 내는 그런 수요층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좀 점유 형태의 추이에 대해서도 이제 시계열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란색 부분이 자가 부분이 되겠고요. 붉은색 부분이 전세, 그리고 연두색 부분이 이제 정상적인 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가 부분은 크게 늘거나 줄거나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이 전세 부분하고 월세 부분을 보면 전세 부분은 2006년도부터 그리고 17년도까지 꾸준하게 줄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2.4%에서 15.2%까지 꾸준하게 그 비중이 낮아짐을 볼 수 있겠고 월세 부분은 15.3%에서 19.9%까지 꾸준하게 늘고 있음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지역별로도 한번 분석을 그 조사 결과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란색 부분은 전세 부분이 되겠고요. 붉은색 부분은 월세 부분이 될 텐데요. 전국으로 보자면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월세 부분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세 부분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수도권 지역하고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도지역도 따로 나눠서 봐봐도 수도권 지역은 전세 부분 줄어들고 있고요. 월세 부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다 전세 부분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월세 부분은 그 점유 형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 바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사람보다는 혼자 사는 미혼이 이 월세를 낼 확률이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연령대별 미혼 인구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결혼 정년기, 바로 30대인데요.
30대의 미혼 인구 비율이 2010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15년도로 보면은 36.3%. 네, 10명 중에 4명이 이 30대가 미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많이 인원수가 미혼인 30대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월세를 기꺼이 내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비중도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1980년대부터 2015년도까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30대 미혼 인구 비율을 한번 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4.7에서 44.2%까지 정말 많이 늘고 있음을 볼 수 있겠고요. 평균 같은 경우에는 3.3에서 36.3, 즉 10명당 4명이 미혼이다. 30대의 미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결혼하지 않는 이런 30대와 40대 초반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월세 비율도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사회 현상도 꼼꼼히 따져봐야 나중에 투자할 때 좋은 그런 자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진을 한 장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기는 이 강남대로에 있는 햄버거 집입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는 그런 지역인데 사실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진 분들 전부 다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분들은 줄 서서 음식 먹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을 텐데요. 바로 이런 음식도 먹으려고 뭐 1시간, 2시간 밖에서 기다리는 그런 인원, 그리고 기꺼이 월세를 100만 원, 200만 원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인구를 좀 살펴보면요. 서울의 전체 인구는 2% 줄었다고 합니다. 1000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한 5년 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1000만이었지만 지금 한 990만 정도로 인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 30대 인원을 조사를 해보면 30대 인구는 무려 11% 감소했습니다. 즉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30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고가의 서울의 주택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수도권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의 30대 인구는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30대 인구가 늘어난 자치구는 단 4곳뿐인데요. 바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서구입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젊은이들의 인기가 많은 곳이고 그리고 많은 직주 근접의 수요가 있는 곳인데요. 직장 따라서 움직이는 30대의 젊은 미혼들이 많이 몰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8.8% 상승하였고 서초구, 송파구도 이제 많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마곡과 같은 그런 산업단지들 때문에 또 젊은 30대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30대 인구가 늘어난 자치구가 바로 이러한 곳이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바로 이러한 지역, 몰려드는 강남의 30대 인구들을 생각하면 이러한 강남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 형태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말 부동산 투자할 때 이것저것 따져볼 것이 참 많은데요. 이거 입지뿐만 아니라 호재, 여기 앞으로 또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까? 전문가와 함께라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소식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과연 지금 사도 되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8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리고요. 예약 필수입니다. 02-2077-6356번으로 문의 주세요. 네, 지금 세미나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부동산 지금 사도 되는 것일까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꼼꼼한 분석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과 그리고 분석한 그래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지금 사야 되는지 아니면 왜 지금 사지 말아야 되는지 이 지역은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이 지역은 왜 나중에 사야 되는지 그런 부분 아주 꼼꼼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1시에 삼성동에서 열립니다. 무료 세미나이긴 하지만 선착순이기 때문에 먼저 예약을 하고 오시면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전화 예약은 필수인 것 참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 세미나 참석하셔서 어디에 그리고 언제 투자를 해야 할지까지 모든 투자 팁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 우아미 이사님께서 챙겨오신 핫한 지역으로 떠나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주택입니다. 9호선과 분당선이 지나는 선정릉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2018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3층으로 매매 금액은 3억 9,6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1,000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6,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늘 부동산 투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빠지지 않는 곳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이사님 어떤 곳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투자할 때 빠지지 않는 곳. 왜 그럴까요? 바로 강남 중에서도 그 중심지이기 때문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논현동이지만 거의 삼성동하고 인접해 있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삼성동 매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개발 호재 중심지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강남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안전하고 그리고 황금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그런 곳. 실거주 선호도로서 1위 그리고 투자 고려 대상으로서 1위가 바로 이 강남구, 논현동, 삼성동 이 일대인데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해도 굉장한 그런 안정성과 나중에 팔 때도 금방금방 팔리게 되는 황금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많이 인기가 있는 지역이죠. 선정릉역에서 도보 1분, 2분 거리의 초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이면서도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서 굉장히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9호선 급행역 선정릉역이기 때문에 뭐 여의도의 금융 직장인 수요를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고 또 분당선이라는 또 강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역이기 때문에 활용도도 좋겠고요. 또 국제그룹 복합지구 조성지라는 그런 거대한 호재 바로 인근에 있는 1km도 안 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남 지역에서 초역세권이면서 단지형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단지형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인기도 좋을 것이고 또 임대 놓을 때도 굉장히 임차인들의 인기가 좋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일단 입지를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릉역에서 한 도보 1, 2분 거리입니다. 천천히 걸으면 2분, 빨리 걸으면 1분에 초역세권이라는 거 장점이 되겠고요. 일단 9호선 급행역입니다. 급행역이기 때문에 여의도까지는 13분이면은 갈 수 있습니다. 여의도의 금융 수요를 이제 흡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지역의 그런 임차인들을 조사해 보면 강남 지역에 직장이 있는 분들도 많겠으나 여의도 쪽에 있으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의도의 그 젊은 30대 분들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여의도의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선정릉역이라는 좋은 그 활용도가 높은 역에서 아주 가깝다라는 거 장점 되겠고요. 또 이제 분당선이기 때문에 강북까지도 이제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역까지 더블 역세권으로서 굉장히 좋은 입지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 분당선 라인인 이 도로를 하나를 두고 삼성동과 이 논현동의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길을 하나만 건너면 바로 이 삼성동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이 길 하나만 건너면 이 삼성동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 신축 다세대 주택의 가격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삼성동이라는 그런 개발 호재의 수혜를 바로 이제 흡수할 수 있으면서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 삼성동만큼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 삼성동보다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입지로서 투자할 만한 그런 입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선정릉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강남에 거의 유일한 대형 이제 공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녹지도 이제 풍부하겠고요. 또한 초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논현동 요 라인으로는 굉장히 고급 주택 단지가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주거 환경도 굉장히 깨끗한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으로는 편의시설도 이제 굉장히 많다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도심공항 터미널이라든지 뭐 현대백화점 그리고 위쪽으로 해서는 이제 청담동 그리고 신사동, 압구정동도 이제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선정릉도 이제 대각선으로 길만 건너면 되겠고요. 또 국제그룹 복합지구도
이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개발의 수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그 호재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워낙에 많이 들으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보면 매물이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이 영동대로 지하사업되고 국제그룹 복합지구 되는 그 일대도 1km 이내에 있겠고요. 그리고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뭐 강남역도 가까이 있겠고 이 테헤란로 업무단지 그리고 강남대로 업무단지도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곳이고요. 또한 롯데칠성 부지도 인근에 있는데 여기 롯데타운도 건설되는 그런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는 입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국제그룹 복합지구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할까요? 바로 수요층이 많아지는 측면에 있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호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부를 만큼 초대형이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컨벤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사업이고 또 105층짜리 그런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중에서 가장 높은 층, 그러니까 초대형 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5개 동이 들어오는 이런 호재들, 그러니까 105층에 그런 초대형 업무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주 인원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잠실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 산업단지의 거점이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많은 인원들이 유동인구 증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교통 호재까지도 동반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동대로 지하 사업입니다. 이 영동대로 부분이 지하 6층으로 들어가면서 규모는 잠실 종합운동장 야구장의 30배 규모로 지어지는데 여기에 GTX, KTX 다 들어오게 되겠고요. 복합 환승센터가 마련되고 도심공항 터미널도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겠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사업으로서 많은 유동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교통 호재가 수반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부분으로도 공원화가 펼쳐지기 때문에 녹지 공간도 풍부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되면 그 위쪽으로 이제 공원도 생기는데요. 지금 현재 인원도 5만 명인데 장래에는 18만 명까지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 37층, 35층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층이 많아지는 그런 측면도 이제 있을 수 있겠고요. 신분당선 연장 라인 강남역에서 지금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건물 특징 한번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2개 동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투룸 구조이고 풀옵션이고 수요층에 맞게끔 고급 마감재로 이제 마감이 될 예정인데요. 13.5평의 넓은 투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내부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그 예전 건물의 사진입니다. 매매 금액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9,600만 원 매매 금액 되겠고요. 전세 부분은 전세 보증금 3억 3,100만 원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전세 시 실투자금 6,500만 원 되겠는데요. 6,500만 원으로 이런 강남의 대형 호재 그리고 초역생권 단지형 다세주택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겠고요. 또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하시면 절세 효과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핫한구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함께해 주신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